늘 응급수술을 자처했던 의사는 평생 병원 10분 거리에 살았다. (6월의) 어느 푸른 날에도 그는 연이틀 응급수술을 하고 다시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울 풍납동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트럭이 건널목을 건너려던 자전거 운전자를 쳤습니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대동맥 수술의 권위자였던 고인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의사의 죽음. 그러나 그의 빈소엔 100명이 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있었다. 급성 대동맥 박리증 사망률을 3% 이하 2점대로 낮추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데이터는 사망률이 현재까지도 20%가 넘습니다. 높은 사망률 탓에 기피되던 대동맥 수술에 평생을 바쳤다. 집에는 거의 안 갔고요. 계속 병원에 남아서 이제 환자 보는 거, 수술하는 거, 연구하는 거, 논문 쓰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제가 그때 전공의 때 당직 서고 있을 때가 많았으니까 환자분이 나가가지고 저희가 보고 있으면은 중환자실 전화가 계속 와요. 받다가 이제 제가 잘 볼 테니까 전화 좀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 또한 그는 집도이 혼자 수술하는 게 아님을 알았다. 주위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 제일 큰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팀을 이끌어온 단 하나의 목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반드시 살 확률이 생긴다. 이제 그가 떠난 자리엔 그의 동료들이 남았다. 같은 마음으로 지켜온. 여보세요? 인천병원 응급실인데요. 네네. 전원 문의 드리려고요. 멘탈은 있는데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료진이 응급수술 준비를 마치고 모인다. 사망률 60%를 넘는 초응급 상황. 환자분은 독거 노인이신데 이제 가슴 통증이 있어가지고 CT에서 이제 대동맥 박리가 보여가지고 저희 쪽으로 이제 전원하게 됐어요. 조차 온다. 환자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을 버텼다. 환자분 들려요? 선생님 지금도 아파요? 가슴이 아파? 극심한 흉통은 대동맥 박리의 전형적 증상이다. 발병 후 사망률이 1시간에 1%씩 높아지고 이틀 만에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 그러면 저희 수술해야 되고요. 큰 수술이거든요. 네, 사망률이 꽤 높을 것 같아요. 예. 하나, 둘, 셋. 침대 나갈게요. 네. 이미 피가 응고되기 시작해 서둘러 마취를 맞춰야 하는 상황. 그런데 집도이 송석원 원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CT를 지금 안 찍고 와가지고. 이송한 병원에서 찍은 CT로는 혈관 구조가 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점점 나빠지는 환자의 상태. 송 원장은 여기서도 CT를 찍지 않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동맥은 심장에서 뻗어나오는 가장 큰 혈관. 환자는 이 대동맥 내막이 찢어져 막 안으로 피가 들어간 상태다. 시간이 지나 대동맥이 터지면 사망에 이른다. 대동맥에 파열된 곳을 잘라내고 인조혈관을 대동맥에 연결하는 것이 이번 수술의 목표다. 시작했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단시간에 끝내야 해 대규모 의료진이 필요한 대동맥 수술. 오퍼레이터가 있고 제1보조, 제2보조, 그리고 수술실 스크럽 간호사가 제 바로 오른쪽에 있고, 서큘레이팅 간호사는 디바이스나 그런 것들을 밖에서 수술대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 마취과는 수술 중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며 수술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고, 한쪽에는 인공심폐기를 작동시키는 체외순환사들이 있다. 이 중 한 사람만 빠져도 대동맥 수술은 불가능하다.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되고 가슴을 가르자 풍선처럼 부푼 대동맥이 보인다. 이제 가장 긴장되는 단계.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장을 정지시켜야 되는데, 체외순환사가 심장과 혈액순환을 정지시키는 중책을 맡는다. 인공심폐기로 차갑게 한 혈액을 환자의 동맥에 넣어주면 혈액이 몸 안을 돌며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풀리타임 10분 됐습니다. 체온 30.6도입니다. 체온이 20도까지 떨어지면 심장은 완전히 멎고 이후 혈액순환도 정지시킨다. 순환 정지 상태에 돌입한 환자. 이제 40분 안에 수술을 끝내고 심장이 다시 뛰게 해야 한다. 한시가 급한 이때 아니 이게 왜 뭐 되는 거야 이거? 이상한데? 왜 이렇게 뭐가 많이 나와? 계속 많이 나나? 심장은 멈췄는데 어디선가 피가 계속 뿜어져 나온다. 이거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이거 클램프가 클램프가 혹시 열렸을까요? 무슨 클램프요? 이거 스퀴징 할 거 주세요. 이거 스퀴징 할 거 주세요. 아 정말. 아니 그걸 내하고 지금 찾아가면 어떡해요? 아무리 피를 빨아들여도 수술 부위로 계속 피가 넘친다. 이대로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 이게 송 원장이 뭔가를 알아차렸다. 이 사람이 라이트 서브클럽에 있나 본데? 서브클럽은 뒤에서 나가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심장을 정지시켜 놓고 순환 정지를 했는데 하행대동맥에서 계속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오른쪽 쇄골화동맥이 하행대동맥에서 기시하는 굉장히 보기 드문 기형 중에 하나가 그 환자를 갖고 있었죠. 오케이, 알았어. 자, 잡아. 네? 머리가 어떻게 올라가나요?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 플로우가 많이 없어서. CT를 찍었는데 그 CT가 심장 CT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보여요. 대동맥이 다 안 보이고 우리가 전반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다 모르고 수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어레스트 20분입니다. 남은 시간은 단 20분. 돌발 상황으로 이미 절반의 시간을 써버렸다. 찢어진 대동맥을 잘라내고 인조혈관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20분 안에 끝내야만 한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 네. 저희 전원분이 한번 드리려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그 57
응급 환자가 또 발생했다. 일단 보내주세요, 환자를. 대동맥 질환은 대부분 응급이다. 환자들은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대동맥이 파열돼 쓰러지게 된다. 주 원인은 고혈압과 동맥 경화. 그러나 유전성 질환이 있을 땐 젊은 층에서도 발병한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빨리 찾아야 한다. 밤에도 또 공휴일, 휴일에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력이 거의 2배, 3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밤을 커버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대동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인력의 운용이 필요한 거죠. 흉부외과 의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처음에 이제 펠로우 제가 끝나고 2008년도에 대동맥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차 병원에서 환자 발생해서 전원을 보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 응급실로 일단 전화가 와요. 그쪽 환자 보내도 됩니까? 그러면 응급의학과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취과 중환자실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괜찮냐고.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그 수술은 못 하는 거예요. 대동맥 수술은. 송 원장은 사람을 모았고 환자가 오면 언제든 모일 수 있는 팀을 만들었다. 대동맥 응급 전화를 받는 핸드폰을 만들었고 전국 600개 병원에 직접 메일을 보냈다. 단 하나의 목숨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15년을 함께한 대동맥 응급수술팀.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돌아가신 환자들 있잖아요. 이송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대동맥 환자들은 응급수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많지 않아요. 시스템적으로 받쳐줄 수 있고 이렇게 모든 팀이 구성되어 있는 병원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대동맥 팀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건비 다 챙겨줘야 되거든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많은 거죠. 병원 차원에서는. 어떤 병원에서는 아예 니네 응급하지 말라고 하는 병원도 있어요. 응급하지 마세요. 응급해봤자 병원에서 손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병원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응급 환자들을 잘 수술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이 있는 거잖아. 흉부외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시스템을 안 만들어주고 흉부외과가 보고 있으라? 그렇게 못 있죠. 오늘도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길 위에서 죽는다. 이게 운일까? 예, 안녕하세요. 여기 이대서울병원의 심장혈관외과다. 제주도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로 응급으로 수술해야 될 분이 있는데 지금 풍세가 지금 2단계까지 떨어져가지고 못 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게 기상악화가 언제쯤? 그거는 저희가 뭐 기상을 예측할 수는 없고요.
가로등이 켜지면 병원의 밤 근무가 시작된다. 아빠 병원이야. 저녁 많이 먹었어? 다 먹었어? 안 먹었어? 거짓말하면 거짓말 도깨비 온다. 안 돼. 도깨비는 오면 안 돼? 엄마 왜 아파 이게? 오늘 흉부외과 당직자는 이치훈 교수다. 한 달에 대략 한 7, 8일 정도는 당직이고요. 최소 100시간 이상은 반드시 되고 많은 주는 140시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 숨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제 뽑을 거거든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도 이 교수의 몫이다.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병원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 흥분하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아직 수술한 지 몇 시간 안 됐어요. 좀 힘듭니다. 자, 해보세요. 크게. 그렇죠. 배 삼키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병원은 안 하는 일이긴 하죠. 근데 저희는 뭐 아무도 이걸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이거 뽑아야 내가 집에 갈 수 있잖아요. 이제 집도의가 1부터 99까지 다 혼자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저희같이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는 진단서도 다 집도의가 쓰고 뭐 소견서 이런 거 다 집도의가 쓰게 되고요. 그리고 뭐 밤에 병동 환자분들이 뭐 아프시다 그러면 뭐 진통제 이런 것까지 다 집도의가 전화 받고 다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흉부외과 회의가 있다. 매일 아침 어려운 환자의 수술 작전을 함께 짜고 수술 일정을 조율한다.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보면 조금 더 코로나라 훨씬 더 리오퍼레이션 레이트 성인 심장을 담당하는 교수는 모두 4명. 이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선다. 오늘 이식 얘기 하셨는데 오늘 이식 결정이 되면은 집도는 제가 하고 어쨌든 저는 휴가긴 한데 여기 이제 부산 쪽에 있을 거고 결정되면 시간 맞춰서 올게요. 당당하게 휴가라고 말하실 수는 없고요. 네. 예. 제가요. 휴가 때 나와서 수술하는 게 왜 당연하죠. 주민호 교수의 휴가 기간 그의 수술을 맡아줄 의사가 없다. 휴가 중 수술을 자처하는 동료가 안타까운 이치훈 교수. 평소에 하시던 분이 안 할 거라는 것까지 다 고려해서 생각해야지 왜 평소에 하던 사람이 자기 휴가인데 나와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이상한 거잖아. 교수님 왜 그러세요 자꾸. 흉부외과 의사들의 과로는 종종 당연시된다. 수술할 수 있는 집도의들을 여러 명 뽑아서 그 집도의들이 몸이 축나지 않고 교대 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뭐 여러 병원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집도의들을 궁극적으로는 모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방에서 그러니까 각 이 지역별로 집중시킬 수 있는 센터를 하나 정도씩 가지고 있게 하면 그게 이상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치훈 교수는 그 누구보다 휴일 밤낮 없이 수술을 하고 있다. 대동맥 수술은 제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불가능하지 않는 한 제가 다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저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이고 뭐 하루에 밤새도록 2개를 한 적도 있고요. 혈압을 좀 낮춰. 네, 괜찮네요. 8. 지난해 대동맥 수술의 70%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졌다.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가서 수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응급질환인 경우에는 지역에서 환자분이 이동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돼 있는데 일단 뭐 다른 심장 수술 대부분이 마찬가지겠지만
수술에 들어가는 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집도의와 함께 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5명, 뭐 혹은 중환자실 이런 인력들이 아주 부족하고요. 지역에서 24시간 대동맥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얼마나 될까? 경남 지역 중증 응급 환자들이 모여드는 병원. 특히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환자들의 중증도는 더 높아지고 의료진의 역할은 점점 과중해진다. 이지훈 교수가 매주 100시간 이상 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 아파가지고 쓰러졌는데 119에 실려왔어. 놀러 갔다가 하여튼 그 뭐 이야기 듣고 이래한테 1개월이 됐거든. 왔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겠네. 그러나 개인의 희생과 헌신에 의존한 시스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밤에 진짜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당직 설 때는 응급실에 우리 병원으로 환자가 바로 왔다. 그러면 진짜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수술 스케줄도 넣고 처방도 내고 입원장도 내고 동의서도 받고 몸이 하나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보다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환자분의 이 생명에 위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하지만 당연한 건 아니다. 흉부외과 의사들이 지쳐간다. 깊은 밤, 병원은 도시의 등대처럼 서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수술 동의서를 쓰러 왔다. 여기 CT를 보시면 대동맥 류락하는 건 부푼 거예요. 놔두게 되면 점점 커지다가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 거의 손 못 쓰고 그냥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제일 무서운 걸 수도 있는데요. 뇌손상이 가끔 오는 경우가 있어요. 뇌손상이.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수술 과정에서 완전히 심장을 정지시키고 순환을 정지시키고 하니까 수술 중에 뭐 가장 큰 수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른 거 뭐 궁금한 점 없으세요? 자신 있으시죠? 뭐 자신 환자 뭐 목숨에서 뭐 자신 있다 말다 하는 거는 좀 뭐 의사로서 약간 오만이기는 한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끔씩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서울로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급박한 경우에는 그냥 이쪽에서 수술을 빨리 받으시는 게 낫다고 권해드리고요. 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뭐 당연히 소견서를 써서 보내드리죠. 우리 심장 수술 분야 같으면 일단은 수술해서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게 제일 큰 걱정거리일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환자들이 도대체 수술을 누가 잘하는지 어느 병원이 잘하는지를 요즘 같은 세상에 다 검색을 해보겠죠. 그냥 환자들이 편안하게 얘 수술하죠 뭐 이런 잘 없어요.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믿지 못한다. 병원은 쇠퇴하고 아픈 이들은 또 먼 길을 달려야 할 것이다. 악순환의 늪에서 사력을 다해 한 발 내디뎠다. 안녕하십니까. 좀 험하죠. 네, 좀 많이 험해 보이던데. 네. 오늘 수술의 집도인은 박남희 병원장. 그런데 김윤석 교수는 이곳에 무슨 일일까?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심장 혈관이 막혔을 때 다른 몸에서 이제
혈관을 채취해서 심장 관상동맥에 연결해주는 수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혈관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3명이서 양쪽 다리 그리고 가슴 안에 있는 혈관 이렇게 동시에 다 채취를 하는 거죠. 분리? 후배 교수들이 먼저 다리에서 혈관을 채취하고 이 혈관들이 막힌 심장 혈관을 대신할 것이다. 그동안 박 원장은 환자의 가슴을 열고 테이블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네. 채취한 다리 혈관을 관상동맥에 연결할 준비를 한다. 환자 한 명에 3명의 서전. 왜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됐을까? 수술이 없으니까 한 명이라도 생기면 다 같이 그냥 들어가서 그래도 이제 그래 들어오면 같이 이야기할 시간도 있고 사진 보고 어떻게 타겟도 정하고 어떤 작전을 세울 건지도 논의해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러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지역 병원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 이제 대형 병원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수술 결과나 성적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지방이 점점 무너지는 거를 현장에서 보고 있었고요. 예,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내려온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2004년 대구의 KTX가 개통되면서 서울 대형 병원으로 당일 진료가 가능해졌다. 경쟁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대형 병원들은 지역의 환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대규모 인력, 고가 장비가 필요한 심장혈관 수술에선 환자가 더 급속히 빠져나갔다. 한 달 동안 수술 의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월급 도둑놈이라는 둥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듣고요. 참 진짜 자존심 상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번만 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한번 그래도 환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안에서 이제 키우는 데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사직을 해야겠다. 박 원장은 먼저 유능한 의사들을 영입했고 수술실 전문 인력들을 충원하고 키우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울산대학교 병원에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제 박남희 교수님께서 같이 한번 일을 해보지 않을래라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도 목욕이도 했고 수술 없는 데는 많거든요. 그러면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아산병원에서 6개월 연수교육을 지금 박남희 교수님이 보내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렇게 지역 병원의 한계 속에서도 이제 이곳은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은 대동맥 수술을 해내고 있다. 그 뒤에는 심장혈관 수술실의 숨은 핵심 인력, 체외 순환사들의 헌신이 있었다. 흉부외과 의사의 분신이라고 불리며 수술 중 멈춰있는 환자의 심장을 대신해 인공심폐기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찰나의 실수가 생사를 가르기에 두 명이 한조가 되어 일한다. 생명의 상징, 심장을 잠시 멈춰야 할 때. 22년 해도 아직까지 긴장이 되거든요. 완전 순환 정지가 됐을 때 그때가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교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좀 많이 긴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 대동맥을 살려낼 시간이다. 성우님 준비됐어요? 네. 네, 펌프 스타트. 네, 펌프 사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체온은 20도까지 네.
체외순환사가 환자의 동맥으로 차가워진 피를 넣어주면 그 피가 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환자의 체온은 빠르게 떨어지고 평생 쉼없이 고동치던 심장이 멈춘다. 살기 위해 잠시 죽음과 가까워지는 시간. 환자가 버틸 수 있는 단 40분 안에 수술을 끝내야 한다. 방장 간호사는 수술이 1초도 지체되지 않도록 수술 기구를 챙기고 후배들에게 업무를 지시한다. 덕준 아직 너무 따가. 지연아, 빼라. A라인 밑으로 빼라. 고운 말씀 해줘. 심정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완벽한 호흡을 갖춘 팀이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꾸린 팀으로 이들은 365일 24시간 대동맥 응급 환자를 받고 있다. 저 코앞에 삽니다. 저는 뛰면은 5분 거리 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조금 좋아하세요. 30분 내로 병원에 와야지 환자들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병원 10분 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운동하다가도 뛰쳐나오고 뭐 영화 보다가도 뛰쳐나오고 아니 그전에는 365일 콜을 다 받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9명이 되고 이제 애들이 했던 애들이 얼마나 힘든 걸 아니까 자기들이 이제 콜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해가 됐죠. 다들 수술실에 청춘을 바쳤다. 사직서를 몇 번 내고 또 친절히 치는 후배를 붙잡았다. 죽는 환자도 많이 봤고요. 예. 늦어져서 또는 이송 보내겠습니다. 오케이 빨리 보내라 이렇게 오다가 1시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송 중에 터져서 고속도로에서 다시 되돌아갔대요. 우리 아니면 받아줄 데 없다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서울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예.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밤에 콜 오면 다 받아라 라고 우리 밑에 스태프들한테 협조를 구했고. 교수님 개인은 왜 14시간을 우리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려고 의사한 거니까요. 아픈 사람들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소명이었다. 다시 환자들이 돌아왔다. 더 중요한 건 선순환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한 병원이 수술을 많이 할수록 환자가 사망할 확률은 낮아진다. 특히 한 병원에서 200건 이상 수술을 하면 사망률은 5% 밑으로 떨어진다. 즉, 수술 건수가 많아야 사망률이 떨어지고 환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져 수술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심장혈관 수술은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다. 수술을 직접 시행하는 의사들부터 마취과 체외순환사 등 전문 인력들의 인건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수술을 할수록 손해라고 말하기도 한다. 정말 그럴까?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적정한 수술 볼륨, 수술 건수가 유지가 된다면 이런 구조는 반드시 흑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 비용을 넘어서려고 하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연간 200건 이상은 해야 수술의 어떤 질적 수준도 유지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시스템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연간 심장혈관 수술 200건,
이것은 표지이다. 지역 병원이 지역의 응급 환자들에게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김윤석 교수의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았다. 선생님이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좀 점심 드세요. 살았네. 예, 살았죠, 당연히. 네네. 살았어. 네. 뭐 산소 수치나 이런 것도 다 괜찮거든요. 소변도 잘 나오시고. 네. 네. 한 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한 달 전에 수술이 잡혔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셔가지고 일단 진짜 끝나가지고. 병원 앞 식당에 모인 흉부외과 팀. 집도의 전공의들, 체외순환팀의 흉부외과장님까지. 이제 한 사람만 더 오면 된다. 인턴 선생이 흉부외과 전공의에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전국에 20명 남짓 들어오는 귀한 흉부외과 전공의. 이마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병원에선 구하기 힘든 인재를 곧 새 식구로 맞이하게 됐다. 자, 다 달았지? 자, 한잔 하자. 우리 오래 가는 거야. 힘들다는 흉부외과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제가 어떤 의사가 되고 싶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었던 것 같은데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특히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삶의 전선에 있는 환자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의사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 순진한 놈 몇 번째. 분위기가 무르익고 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넌지시 꺼내보는 김재범 과장. 일단 하영이도 그렇고 용호도 그렇고 집이 병원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제 일 있을 때마다 그래 나와줘가지고 너무 고맙다. 거의 나오는데 뭐 10분도 안 걸리니까. 우리가 그때 왜 4일 동안 발색을 3일 한 적이 있었잖아. 우리도 그렇고 너것도 그렇고 진짜 힘들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사람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내년쯤에 해볼까 싶어. 내년 상반기가 아닐 수도 있어. 내년 12월도 내년이야. 내년 12월이요? 하영이 힘들어하는구나. 나가고 싶어서. 생명을 구한다는 목표 아래 집보다 병원에 더 오래 머문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일단은 이건 전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인력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흉부외과 의사 한 명의 노력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고 병원 차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하죠. 지금 저희 4명 가지고 해도 저희 케이스에 인원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휴가를 내고 따로 이렇게 일주일씩 간 적은 거의 3년 만에 가본 것 같습니다. 어느 병원이나 비슷할까요? 다 가까이 하시게 될까요? 그렇죠. 교수님. 조심할게요. 네. 환자가? 네. 환자 10분 뒤 도착이라고요? 그러면 내려가야겠네. 네, 내려가야겠네. 네. 인터뷰 중 응급 환자가 도착했다. 1층에서. 1층에서. 네. ICU 받아가게 됐어요?
저 환자분 올라갔어. 체외 순환사들이 달려오고 응급콜을 받은 흉부외과 수술팀이 모두 모였다. 쇼크 상태라 사지가 창백해진 환자. 어떻게든 이 생명을 붙들어야 한다. 정균아, 케올라 몇 프린트인지 물어봐 볼래? 케올라 몇 프린트? 체외 순환사들은 환자의 멈춘 심장을 대신할 장비를 서둘러 연결한다. 오늘도 경각에 있는 생명. 희박한 확률과 싸우는 순간마다 잊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살 확률을 얻는다는 사실. 팀이 움직인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음. 2021년 9월에 사직했으니까 만 2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 3년차 딱 6개월 하고 사직했습니다. 전공의 시절 딱 하루만 푹 자고 싶었다. 무슨 수술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교수님하고 자꾸 머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졸아가지고. 수련은 혹독했다. 일주일 중 절반만 집에서 잘 수 있었고 그마저 응급 환자가 생기면 달려나와야 했다. 진짜 문제는 전공의가 끝나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전공의 80시간이 있기 때문에 쉬는 의무들이 생겨서 쉬게 되거든요. 딱 전공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법적인 보호도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환자가 안 좋고 계속 응급 상황이 생긴다면은 계속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처럼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혜주는 보편적인 선택을 했다. 덜 힘들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인생. 사직하고 나서 집 앞에 있는 피부과에서 피부 미용을 좀 했고요. 10명 중에 8, 9명은 피부 미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의대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고 바로 개원에 뛰어드는 의사들. 대부분 피부 미용을 한다. 대학병원 교수라는 직이 꼭 최고의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영앤리치를 꿈꾸면서 개원을 꿈꾸는 친구들 좀 많아졌고요. 요즘에는 특히나 또 막 워라벨, QOL 그런 시대상과 그런 삶은 이제 반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나의 길은 아니었다. 시간은 정말 느리게 가요.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의사가 됐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다시 전공의 3년 차. 이 자리에서 답을 찾기로 했다. 저는 웨이트부터 떨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좀 많이 올렸어. 아침에는 통증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그거는 너무 예배 안 하셔도 되고. 올 3월 복직한 이혜주 선생. 하루 종일 중환자실에서 일한다. Cough one more time. 옳지. You're painful, but you have to cough and take all that thing inside your lung out. 안 좋았던 엑스레이가 내가 밤을 샜더니 엄청나게 좋아져 있고 그 다음날 또 일반 병실에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러면은
진짜 너무 뿌듯해요. 근데 이런 보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어떤 직업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반년 만에 나는 그냥 흉부외과를 할 운명이었나 보다. 생사의 경계에 선 환자들이 찾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공의들은 수많은 목숨이 내 손에 달린 일터에서 평생을 보낼 각오를 하고 들어온다. 내년부터는 은퇴하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신규 전문의보다 많아지는 상황. 미래 인재들이 중증 응급 분야를 떠나는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환자는 에오타 좀 짧지? 길이도 짧지? 그래서 위로 조금 더 째고 과거에는 전공의들이 싼 값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좀 팽배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흉부외과 의사가 사라지는 날이 올 수도 있을까? 아무리 흉부외과가 힘들고 워라밸이 떨어진다고 그래도 결국 한 사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다 이기고 보람을 찾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아껴주고 또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빠졌는데 제가 편하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석준 교수님, 수제자 김윤석입니다. 그곳에서는 평안하신지요? 왠지 바쁘실 것 같은데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되게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환자들 커버하시느라 진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동맥 수술은 앞으로 제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은 정말 지지받고 보상받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환자만 볼 수 있는 그런 흉부외과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하늘나라에도 대동맥 병이 있으면 계속 수술하세요. 수술 안 하면 병 날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할 줄, 사실 내가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